어찌 보면 현대에 들어서 우리가 기술 덕분에 사진기가 만들어지고 이 사진기 덕분에 잊혀지실 만한 분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할 수 있고 마음속에 되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정 사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그리고 이 영정 사진을 어떻게 보관하고 이 영정 사진을 또한 어떻게 버려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 영정 사진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자들이 사는 멋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멋진 공간의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영정 사진에 대해서 싹 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집안에 두면 안 되는 액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고인에 대한 그 영정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영상에 정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고 얼마 전 또 쇼츠 영상 통해서 그 영정 사진을 말씀드리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시길래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그리고 풍수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의 책 이 부의 풍수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영정 사진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있었을까라는 거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살았던 우리 선조분들, 더 나아가서 조선시대에 계셨던 분들은 우리 현대인들보다 비록 기술은 떨어지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삶의 지혜를 가지고 현명하셨던 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자연에 대한 기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께서 진짜 영정사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사진을 남겨놓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셨다라면은 아마 남겨두셨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뭐 사진기도 없었을 뿐더러 사진기는 없지만은 또 진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도 남겨놓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 우리 옛 선조분들께서는 생과 사가 다름을 분명 거기에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돌아가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 순간 생과 사가 달라지는 순간 이별을 하고 또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거,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 제가 추측을 해 봅니다. 물론 뭐 왕이라든지 이게 신분이 높았던 분들은 일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있지만은 대다수의 수많은 양반분들도 보면은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요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지 싶습니다. 영정 사진을 이것을 어떻게 버리느냐. 버린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이 영정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없애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액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정 사진을 이렇게 없애고 싶으신 분들은 태우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까만 봉지에 싸가지고 가위도 잘라서 이렇게 버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태우는 게 가장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택가가 아니거나 화재의 우려도 있고 태우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근처에 있는 사찰 같은 곳에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없애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근처에 한번 사찰에 문의를 해보시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또 매년 예를 표하는 백중이라고 하죠. 1년 중에 하루가 있는 그 백중에 맞춰서 해가지고 연락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만약 이제 집에서 한번 태워서 없애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이런 뭐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뭐 태우지는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어디 공터나 밖에 나가가지고 태우시거나 주택가 같으면은 마당에서 태우시면 되니까요. 그게 아니면은 네, 집안에서 그렇게 불결한 곳은 태우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이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사 때 영정 사진을 꼭 올려야 되는지 말이죠. 우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사 때 영정 사진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집에서 영정 사진을 올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정사진을 두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안 두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 꼭 제사 때 둬야 된다, 안 둬야 된다. 그거는 집집마다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영정사진이라고 하면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사용을 하는데 그때 썼던 영정사진은 보내버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 그 또 장례를 치르면서 있었던 그러한 기운들도 존재하다 보니까 그때 썼던 영정사진은 태워버리시고 또다시 새롭게 이렇게 모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새로운 사진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이 영정사진을 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집안에 어디에 두면 좋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자, 사람이 사는 이 양택에서는 양택 3류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양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곳, 바로 현관과 안방과 주방이고 현대 풍수에 들어서는 거실까지 포함이 돼서 양택 4요라고도 불리워지는데요. 이 네 곳은 우리 집의 운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운,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음과 양으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양의 기운을 가진 곳이죠. 그런 곳에 이 음한 성격을 가진 영정사진을 두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영정사진은 창고라든지 옷방이라든지 어떤 짐을 두는 그러한 공간에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패대게 쳐주시면 안 되시고요. 그건 아니고 그냥 사진첩에 고인 모셔가지고 이제 영정사진 혹은 돌아가신 고인분의 그것만 있는 사진만 곱게 한 켠에 깨끗하게 잘 보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막 너무 돌아가신 분 사진이라고 해서 막 구석에 처박아 놓거나 먼지가 쌓이면은 그 자체로 오히려 더 나쁜 그러한 기운이 모여들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이것도 요즘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그러면 이 돌아가신 분 핸드폰 속에 있는 사진은 어떻냐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통 풍수가 현대로 내려오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풍수 인테리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도 이렇게 영정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뭐 핸드폰 속에 사진을 두면 좋냐 안 좋냐 이거에 대해서까지 제가 이게 좋다 맞다라고 판단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라면은 핸드폰 속에 이제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그렇게 많이 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두 장 정도는 두겠죠. 한두 장 둘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막 다 남겨두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경화면까지 지정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하고 싶으신 분은 하셔도 되는데 저 같으면 안 할 겁니다. 근데 제가 하는 생각이 맞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로 돌아가신 분과 함께 있는 사진은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또 여쭤보십니다. 자, 여기에서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 같으면은 돌아가신 분과 함께 있는 사진은 집에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분과 함께 찍었던 사진 같으면은 따로 그 전용으로 사진첩을 만들어서 놔두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사진은 태우든지 해서 정리를 할 것 같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집안에 이제는 고인이 되신 그런 가족분들과 함께 있는 그런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은 정리하신 게 좋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렇게 영정사진에 대해서 쭉 얘기를 다 드리고 나면은 꼭 또 한 번씩 이런 거 여쭤보십니다. 아니, 외국에서는 집에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 뭐, 심지어 뭐, 위에 할아버지까지 두고 그렇게 사는데, 잘 사는데, 뭐 우리나라만 왜 그러냐라고 하시는데요. 자, 우선은 저도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운에 대해서까지 제가 어떻게 명확히 알겠습니까? 하지만 외국과 한국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특히 서양의 이런 근대의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 보면은요, 꼭 집안에 으스스한 장면이 나올 때는 돌아가신 이 조상님들 사진이 쫙 이렇게 배경으로 비춰집니다. 자,
이게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사람들이 으스스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가는 거죠. 이게 그냥 으스스하다라고 표현이 되지만은 이걸 조금 더 운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음한 기운, 나쁜 기운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일반인들도 다 인정을 하고 우리 무의식적으로 깔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렇고 무조건 한국과 외국을 절대 일률적으로 비교하시는 것만큼 어리석은 판단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양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세계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충만한 기운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을 했었고 지금도 세계적인 인물들이 정말 막 쏟아져 나오는 게 다 우리나라의 토양 덕분인 겁니다. 자, 요 점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외국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게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정사진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것들 위주로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 영정사진과 관련된 다른 유튜브 영상들, 다른 자료, 그리고 영정사진과 관련된 심지어 논문까지도 찾아보고 이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모습이 있는 그 사진을 한번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곁에 항상 머물러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생과 사는 분명 갈려져 있습니다만은 항상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생사의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하고 보내드릴 것들은 과감하게 보내고 또다시 새로운 생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우리 멋진 공간의 구독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조회수 수익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하루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